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채널원TV의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발표를 해주실 게스트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김범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사이버 보안 기술팀의 엔지니어로 있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통 리테일 기업의 위협 동향에 대해서 사례 기반으로 좀 알아보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제안하는 보안 혁신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 주제가 글로벌 사회로 보는 유통 리테일 기업의 보안 혁신에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로 이 보안 쪽, 유통 쪽, 또 리테일 쪽의 이슈들이 보안이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죠, 실제로. 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소매점 가 보시면 키오스크 같은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맞죠. 이런 그런 인프라들이 변화를 하는데 IT 인프라가 변화하는데 보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IoT 관련된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도 이제 리테일 기업의 사고로 인해서 뭐 카드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이라든지 리테일 쪽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특히나 다른 분야보다도 더 보안에 취약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면 금전적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회사 이미지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심지어 주식까지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이런 폭탄을 계속 안고 있지 말고 전체적으로 벌써 디자인된 지 오래돼 있는 이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고도화시킬 이번이 이제 타임이 왔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담당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 빨리 개선해야지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많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원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기존에 있는 거 다 날려야 돼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실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계별로 원래 잘 구축해서 사용을 하셨지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만약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고도화하면서 이런 위험의 그 수준들을 낮출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주제는 사실 이제 리테일 유통 쪽에 관련돼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는 한데 또 다른 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도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저 리테일 업체, 유통업체의 디지털 혁신 변화한 대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제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앱을 통해 내가 원하는 맞춤형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드라이브 스루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가서 메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데이터 기반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집에서 이제 배달도 되고요. 맞아요. 요즘 이런 유통 관련된 앱이 엄청 많아졌어요, 실제.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디지털 혁신이 일어난 거고 이 물리적인 매장에만 있던 포스 시스템에 있던 이런 데이터들이 앱을 통해서 트랜잭션들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매장 가보시면 이제 직원이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에 누르는 형태로 처음에 그 익숙해지느라 힘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변화할 때 보면 기술들은 IoT, 자동화, VR, AI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 모바일 앱이라든지 클라우드 앱이라든지 또는 옴니 채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라인에서 보고 가서 결제하고 이런 형태에 다 연관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프라는 변화했는데 보안은 기존에 벌써 5, 6년 전에 만들었었던 그 보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유통 쪽에서 보안이 더 이제 이렇게 확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을까요? 다른 분야보다? 가장 큰 거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보안, 얘를 건드렸다가 혹시나 장애가 날까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능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려 사항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드릴 새로운 혁신적인 장비들도 나왔어요. 서비스들도 나왔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IoT 기기들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 많이 늘어났죠. IoT 기기에 문제가 있어요. IoT는
이제 매장에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CCTV도 달고 프린터도 달아서 뭐 체크도 하고 키오스크 같은 거 다 쓰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트래픽들이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아. 한 98% 정도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 IoT 기기가 또 취약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IoT 기기를 취약점 이용해서 공격에 들어오면 내부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홀이거든요. 이런 보안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버라이즌에서 조사한 리테일 보안 사고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서비스를 못하게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해서 리테일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건데 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결제 정보. 네, 카드 결제하는 이런 트랜잭션, 카드 정보들을 갈취하기 위해서 포스 단말을 공격을 하거나 포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는. 네. 이게 이제 한 32% 정도가 네. 되고 꽤 많네요. 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원하는 거는 정보거든요. 네. 카드 정보 비싸기 때문에. 비싸겠네요. 그쵸, 카드 정보. 이것도 비즈니스야, 네. 그죠? 그리고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네. 이 데이터가 웹 앱에 들어가요. 네. 개인 정보들이 로그인을 해야 이제 뭔가를 살잖아요. 맞아요. 그 로그인 정보, 개인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웹 공격들이 한 10% 정도, 13%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카드 정보랑 개인 정보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정보가 만약에 그 공격자가 가져가면 이거를 가져갔는지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누가 갖고 갔는지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 이상 탐지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것도 문제네요. 네, 진짜. 그래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솔루션 뒀는데 오래된 솔루션들이고 연관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찾아내는데 오래 걸립니다. 네네네네. 반면에 공격자들은 뭐 며칠 만에 이런 공격들이 일어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채널을 열어놓고 뭐 꽃감 빼먹듯이 계속 이제 정보를 빼먹는 이런 바로 발견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그 분석 결과 리포트를 보면 도난당한 기록 한 개당 피해 금액이 한 120불 정도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10만 개의 정보라고 하면 네. 100억 상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야, 그러네요. 근데 리테일 업체에서 네. 뭐 한두 시간 서비스가 안 되면 네, 네. 100억 문제도 아니고 엄청난 피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피해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심각하네요. 네. 진짜 실제로. 네, 이러한 피해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가장 큰 거는 매장에서만 그냥 카드 긁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앱도 통하고 거기에 다양한 기기들, IoT 기기들 그리고 포스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이런 취약한 이런 내용들인데 크게 보면 이런 공격 표면이 증가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스의 취약성이에요. 아까 말씀한 포스. 네, 포스 이 단말기는 한 번 사면은 업그레이드 패치 못 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뭐가 문제 생길까봐. 아. 그래서 결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해요. 네네네네. 외래 이 포스가 굉장히 그 레거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망이라고 하면 뭐냐면 재작년에 아마 그 NMS 소프트웨어의 패치 업그레이드 하다가 그걸 해킹 경로로 이용해서 쫙 퍼뜨렸던 사례가 있었어요. 네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공급망이라는 그런 것처럼 이 포스 시스템이나 매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업데이트 또는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그 경로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리테일 쪽에서는 원체 공급망 시스템이 많이 되어 맞습니다. 있고 많은 업체랑 또 협력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리도 필요하고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IoT 기기들이 많아져요. IoT. CCTV 계속 달고 와이파이 안 달면 또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개인 데이터들을 앱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개인정보 더 많이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인정보 털리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네 가지 정도 포스 공급망, IoT,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도 사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 이 리테일, 이 유통 쪽 관련돼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원체 다양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매니지먼트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했었어요. 진짜요? 해당 시기에 그 후에 많은 보완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리테일의 공격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요. 이거를 좀 이제 상세하게 보면 공격의 흐름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임직원이에요. 제가 그 유통업체 회사 직원인데 저한테 스피어 피싱. 제가 관심 있는 메일이 들어온 거고 그걸 클릭을 하니까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서 거죠. 내가 치는 모든 단어가 공격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내 아이디, 패스워드 다 넘어간 거죠. DB 어드민인데 DB에 대한 계정 정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PC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여기서 DB 서버를 접속을 해서 거기서 개인정보 데이터들, 결제 데이터들을 이제 유출했었던 알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났을 때 대응 방안 두 가지가 있어요. 발생했을 때 탐지하는 거. 발생했을 때 탐지하는 거? 네. 그렇죠. 발생했을 때 탐지하는 건 우리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거고. 좋아요. 감기 걸리기 전에 백신 맞듯이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렸을 때는 그 바이러스 백신이나 패턴이 만약에 이런 직원 PC에 있으면 분석을 할 수 있고 얘가 키로깅하는 것들은 취약점 탐지하는 기능으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패턴이 없다고 하면 샌드박스 분석 같은 걸 하면 돼요. 그거를 얼럿만 빨리 했어도 1년 동안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탐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탐지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새로운 혁신 아키텍처는 저희 팔로알토 시스템에 예를 들어 이제 경계단에 방화벽을 쓴다고 하면 차세대 방화벽은 어플리케이션과 유저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악성 파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구성을 해놨으면 그리고 저희는 이게 있어요. 사내 시스템에 예를 들어 AD를 쓰면 AD 정보랑 연동을 해요. 그리고 그 계정 정보가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됐는지 자격 증명을 누가 도용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요즘은 이 데이터를 갈취를 할 때 DNS 트래픽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DNS 트래픽 안에 이런 데이터 유출하는 게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방 시스템을 만약 경계단에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얘가 감시 추적하면서 너는 하지 않던 뭐 파일을 클릭을 했고 거기서 바이러스가 있으면 벌써 차단이 된 거고 혹시나 그 크리덴셜이 어딘가 쓰이면 탐지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지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고객 임직원 PC를 경유하는 경우가 첫 번째 내부 직원의 어떤 정보를 탈취를 맞습니다. 해서 그리고 내부망에 접속해서 관련된 정보를 유출해 나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돼요. 특히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임직원분들이 사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도 출장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단말이나 이런 걸로 사내망에 접속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단말에 대해서 보안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포스 시스템 자체를 아예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거죠. 2017년도에 저희 포에버 21이라고 한국 사람이 만든 글로벌 유통 업체예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오픈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에버 21이라는 회사가 2017년 한 7개월 동안 침해를 받았었어요. 7개월이나? 근데 이때 그 감염 경로가 된 거는 포스 단말이에요. 포스 단말을 먼저 해커가 감염을 시키고 포스 단말이 내부망에 있는 정보를 이제 접속을 해서 그 정보를 유출하는 형태의 노력이 일어났습니다. 플로어를 한번 보시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폐쇄망이에요. 폐쇄망에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심한단 말이죠.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다. 포스에는 백신도 설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왜냐면 폐쇄망인데 누가 건들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포브스 사례는 이 포스 시스템에 USB를 통해서 멀리 심은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와서 그쵸. 포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드 파트인 그러니까 포스도 외주에서 사오거든요. 맞아요. 사올 때 그때 이제 감염을 시켜서 하나를 이제 감염시킨 상태로 배포를 한 거죠. 근데 걔가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내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된 포스 시스템이 내부망으로 악성 코드를 전파를 한 거죠. 결국 내부망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외부로 갈취하는. 특히나 이 포스에 관련된 데이터는 또 되게 크리티컬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뭐 카드 정보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에서도 탐지와 예방이 가능한데 탐지는 만약에 포스 시스템에 백신만 깔려 있었어도 익스플로이시 일어나는 것만 탐지할 수 있었어도 해결이 됐었을 수가 있고요.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데이터는 어쨌든 사내만까지 와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이제 경계단에 저희 차세대 방화벽에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유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유저를 보는데 포스가 막 외국으로 나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미리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겠네. 그리고 유출할 때는 보통 DNS 트래픽들 많이 써요. DNS에 나가는 거를
도메인 룩업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DNS 룩업할 때 붙여가지고 이제 그 DNS 터널링이라고 하거든요. DNS 뒤에다가 DNS 룩업은 UDP기도 하고 보통 보안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를 붙여서 유출을 해요. 그거를 저희가 인지해서 블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스가 경고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안심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서 웹서버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많이 올려놓고 그렇죠. 거기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붙으면 무한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내주지 스케일아웃도 해야 되고 스케일아웃을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데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웹서버를 공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유통기업 회사라고 하면 제가 그 홈페이지 다 만들 수도 없거든요. 뭐 모듈 하나는 A 회사에서 사오고 B 회사에서 사와요. 근데 충분히 그렇죠. 공격자가 자기네가 정당하게 팔았는데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판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를 보시면 메이시 백화점에서 발생했었던 건데 홈페이지 악성 코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그 정보가 그대로 털리는 이런 이제 공격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카드 정보 다 넣는데 그 정보들이 그대로 다 유출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이 클라우드에 있는 웹서버에 보안을 해야 돼요. 웹서버 쪽에 보안. 그래서 웹서버면 웹서버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으면 그 형상이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악성 행위들이 있는지를 탐지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어차피 탈취할 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DNS에 대한 보안들도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탐지할 수 있고 예방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는 이제 뒤에서 저희 아키텍처의 솔루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 프리즈마 클라우드라고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거와 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소화라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플레이북으로 빠르게 탐지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면 이제 웹서버 자체를 노리는 이런 취약점까지도 사례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사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보안, 그러니까 유통업체의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이제 리테일 보안에 기존에 있었던 솔루션으로는 이거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팔로알토가 제안하는 보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유통기업 담당자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안정적인 보안 아키텍처는 뭔데?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센터로 갔는데 매장 직원들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뭐 IoT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공급망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방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랜섬웨어 걸려서 뭐 포스 안 된 거 뉴스에 보셨잖아요. 이런 랜섬웨어 대비책은 뭐가 최선인지 한 4가지 정도가 저희가 미국에 있는 NRF라고 해서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이라는 그 유통 협체가 있군요. 서베이했을 때 한 4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의 내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땐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런 리테일에서 지나가는 트래픽들을 어떤 거를 알아낼 수 있냐라는 부분이고 세그멘테이션, 망분리 세그멘테이션 잘 했는데 이게 충분하냐? 저희는 해놨는데 그게 충분하냐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조금 넣었어요. 뭐 IPS 같은 거 넣었는데 이거 충분하냐? 더 고급적인 보안 필요하냐? 그리고 데이터 어쨌든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이 됐는데 유출해서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되는지 능력이 가져야 될 건지 그리고 이 유통망 그 사용자들도 이 클라우드에 붙어야 되고 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이게 흩어져 있는 직원들 그리고 리소스들이 붙을 때 어떤 접속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재택근무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도 전체적으로 재택근무한 지 1년 넘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계속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보안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키텍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주황색, 빨간색이 저희가 기업에서 물리적인 거나 방화벽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부분들이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스케일 아웃해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패턴을 가지고 AI 패턴을 포함해서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얹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차세대 방화벽 플러스
클라우드 제공 보안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네네. 네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SAS라는 게 있어요. SAS이 있죠. SAS가 이 어떤 거냐면 이 보안을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해주고 그 SD-WAN이라는 게 매장과 본사를 더 빠르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최적 경로를 찾아줄 수 있는 그렇죠. 거.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 인터넷, 사스,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이러한 리소스와 본사 지사 또는 매장, 모바일 사용자, IoT 기기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파란색은 이제 클라우드 쪽 서비스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방어를 하고 자동화 시키는 부분이에요. XDR이라는 거는 저희가 엔드포인트 PC에 있는 것들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랜섬웨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OA라는 걸 가지고 전체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계를 보면 제일 먼저가 차세대 방화벽으로 코어 네트워크랑 지점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망분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분리 기존에는 IP 가지고 그냥 망분리 했을 거예요. 맞아요. IP 저희는 뭐 IP랑 포트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했는데 IP 안에 IoT 기기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아닌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포스가 아닌 그 경로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IP를 하나하나씩 다 못 넣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많은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어떤 유저인지 어떤 디바이스인지 인지를 해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코어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적인 거. 그래서 망분리의 가장 큰 컨셉 중에 한 개가 제로 트러스트예요. 신뢰가 제로인 상태로 보안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은 뭐 파트너에서 접속을 할 때 저희 사시를 통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접속을 하게 하고 또 매장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선을 여러 개 사용한다고 하면 그 회선에 그 포스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그 경로를 보장해주는 SD-WAN을 통해서 붙이게 되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제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보시면 뭐 TP, WF, UF, DNS, IoT, DLP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는데 TP란 스랩 프리벤션으로 네트워크 망분리 했지만 그 안으로 악성 코드 지나가는 걸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잘 안 돼 있거든요. CSC 통신을 차단하겠다는 거고 알려지지 않은 건 샌드박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 유해 사이트 그리고 비염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인터넷 스플릿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스플릿해서 쓸 때 유해 사이트를 경로가 안 되게 블럭을 시키고 매장이 이제 유출 경로가 되지 않도록 DNS에 대한 보안들을 강화를 시키고 IoT 기기를 파악을 해서 제어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DLP 기능까지 올려서 쓰면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아마존에 웹서버를 다 꾸며서 앱을 접속을 한다고 하면 아마존에 있는 그 웹서버 인스턴스 관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건 저희가 CNSP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CNSP라고 하는데 프리즈마 클라우드 엔진을 올리면 거기에 있는 형상이 과도하게 허용되어 있는 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동작하는 워크로드라고 해요. 거기서 실제 웹서버 인스턴스들을 스캐닝을 해서 얘가 악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AWS 같은 데다가 웹서버 올리면 공격자가 들어가서 크립토 마이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화폐 만들려고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인스턴스 늘릴 수 없거든요. 근데 마이닝을 누가 하면 스케일 확장이 되면서 과금이 엄청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탐지해내고 위협도 차단하면서 과금이 늘어나지 않게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XD라는 백신이랑 랜섬웨어 보안 그리고 익스플로이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서버, 그러니까 코어 네트워크의 서버뿐만 아니라 PC, 포스까지 다 확장을 한다면 각 포인트에 발생하는 구간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인트별로? 네, 포인트별로 막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엑스소아라는 걸 가지고 이러한 솔루션들을 바로 인지해서 대응을 하면 뭐 1년 동안 막 해킹에 놀이터가 돼 있는 이런 경우들이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몇 개월 동안에 해킹돼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 그죠? 뭐 공격이 들어왔는데 언제인지 몰라요. 누군가 너는 해킹 당했어 하면 그때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즉각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솔루션들을 훨씬 고도화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포인트별로 전체적으로 보안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 다
구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 드네요, 진짜 실제로. 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걸 한 단계 더 고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구간 요소별로 한번 볼게요. 네. 리테일 회사들은 대다수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중요한 이제 카드 정보들은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 별도로 갖다 쓰고 있고요. 네, 네. 데이터 센터에 뭐 개인 정보나 ERP나 네. 이런 지원 업무에 대한 리소스들도 하나의 그 망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을 거고, 오케이. 인터넷 붙는 DMZ 영역들이 있고, 네.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만들고, 네. 또 본사나 유통센터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제 망을 분리해서 전용선을 연결할 거고, 이제 매장들을 연결하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네. 사스나 공급망, 그리고 온라인 사용자들이 있을 거고, 카드를 서로 이제 연결하는 이런 그 업체들과 그 프라이빗 웬을 통해서 연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들이 망분리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각 구간 구성 그러니까 뭐 전자상거래에서 PCI 영역으로 뭐 카드 인증 시스템 사이에 방화벽이 들어가 있고 DMG와 내부 코어와 방화벽이 들어가 있고 본사 창고 매장 다 있어요. 아, 근데 네네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화벽들이 그냥 IP 베이스로 분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네. 만약 이 무슨 구간에 말인지 팔로알토의 차세대 방화벽으로 교체를 하면 거기서 들어가는 IP가 아니라 유저 디바이스들을 볼 수 있고요. 아, 네. 그 지나가는 트래픽에서 멀리시어스 트래픽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제한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 오케이. 그리고 이게 된 다음에 두 번째는 사스 접근을 할 때 사스는 우리 어차피 소프트웨어 서비스니까 누구나 접근하게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프리즘 억세스라는 안전한 저희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사스를 접근하게 하면 사스에서 저희 회사 IP만 허용하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다 막고. 네네네. 그러면 공격이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스나 아니면 공급업체 또는 재택근무하는 사용자들한테 적용을 하면 공격의 표면적이 확 줄어들게 그러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장과 본사 간에 연결할 때 기존의 전용선을 쓰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SD-WAN을 갖다 쓰면 네. 저희 그 SD-WAN 다음 세션에서 진행을 할 건데 저희는 서비스를 봐요. 그래서 본사에 있는 서비스가 느리면 경로로 바꿔질 수 있어요. 아, 네. 네, 이런 서비스 퀄리티를 적용해 줄 수 있는 SD-WAN을 통해서 비용은 낮추되 서비스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보안 아키텍처로 고민해 볼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웹서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라가면 그 리소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형상과 워크로드를 보완하는 솔루션,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지금 서버들 저희 XDR은 서버에도 설치가 돼요. 네. 리눅스 서버든 윈도우 서버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서버에도 저희 XDR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서버의 백신 그리고 서버의 랜섬웨어 감염을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장과 포스 시스템까지 다 확장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게 단말, 엔드포인트까지 보완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죠. 마지막으로 네. 저 엑스와를 통해서 전체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네. 형태가 관리하고, 제가 제안하는 네, 네. 아키텍처입니다. 야, 구성 요소마다 포인트별로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많이 있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네. 쓰고 있는지 봐야 돼요. 아. 앙블리가 하고 있는데 네. 정말 IP 베이스로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이전트를 써요. 에이전트 쓰는데 이 에이전트가 랜섬웨어 차단할 수 있는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도화를 할 때 저희가 이 아키텍처별로 그러니까 그 유통업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포인트별로 어떤 부분이 더 크리티컬한지도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주실 것 같네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왜 망분리 고도화할 때 팔로알토의 솔루션을 써야 되냐라고 네, 네, 하면 IP만 가지고 제어하면 IoT 기기나 포스에 감염돼서 들어오는 이런 공격들을 막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악성 코드가 있는 것만 차단을 해야 돼요. 포스 감염됐다고 포스 막아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악성 코드 트래픽만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소규모 매장들의 많은 IoT 기기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리스크한지를 체크를 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저희 차세대 방화벽을 기존에 망분리하던 방화벽을 교체를 한다면 이런 이득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 팔로알토 쓰시는 고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보안이 좀 약간 미흡한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DNS 보완하는 이런 솔루션들은 기능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플랫폼 그대로의 라이센스만 더 올리시면 보안 기능을 고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쓰고 계셨던 분들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최신의 버전들을 사용할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소규모 매장 전용 차세대 방화벽 PA400 시리즈를 출시를 했어요. 왜 이걸 출시했냐면 기존의 그 매장들은 워낙 작고 거기서 보안 기능을 다 하기에는 또 팔로알토를 쓰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팔로알토 좋긴 한데 비싸서 못 써요. 우리 그래서 저희가 가격은 낮추고 야심차게 준비했군요. 보안 기능들을 그대로 다 쓸 수 있게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하드웨어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매장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펜을 없는 펜리스를 만들었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매장에서 시끄러우면 판매에 막 이렇게 집중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펜리스로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어요. 펜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원 이중화 시키면서 처리 성능은 저희는 항상 위협 스트레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위협 처리 성능을 뭐 500에서 2.6기가까지 이 정도면 뭐 매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보안 기능을 최대한 다 올릴 수 있도록 번들 보안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퍼링을 있는데 하나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4가지의 보안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이 장비에 넣고 보안 처리 성능을 제공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IoT 기기까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두 가지 번들을 만들어서 매장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라고 이걸 출시했는데 하자마자 뭐 저희 뭐 유통기업에서 잡지 사신 분들도 그랬어요. 이거를 지금 검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단말 쪽 이렇게 엣지 쪽에서 이렇게 뭔가 처리를 좀 많이 하면 상단에서의 어떤 로드나 이런 것들 많이 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엔드포인트에서 끝내버리면 아니면 매장에서 끝나면 사고 수습하는데 굉장히 빨리 되기도 하고 확산이 안 되니까. 그 진짜 중요한 데이터들은 코어에 DB에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안 건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앞단에서 미리 막아준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단이 있고요. 다음은 엔드포인트 단에 보안 안 한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뭐 폐쇄명예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포스에도 저희 XDR이 포스OS도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에다가 저희 XDR을 이제 2가지 모드가 있어요. 프리벤션 모드를 쓰면 리소스 굉장히 적게 먹어요. 근데 이제 디텍트하는 모드를 쓰면은 리소스를 많이 쓰는데 포스 같은 경우는 OS에 뭐 리소스가 자원이 작기 때문에 작죠. 저희는 이제 프로텍션 모드만 쓰면 뭐 데이터 트랜지션 거의 없이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나 단말 모든 이제 엔드포인트 기기에 에이전트 설치하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하면 랜섬웨어도 방어되면서 PCI DSS 이 컴플라이언스도 규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사 결정만 하시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고도한다고 하고 XDR로 저희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요약을 좀 드리면.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코어 네트워크에서는 망분리를 고도화를 해야 된다. 외부와 내부, 내부 간에 이때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단순히 IP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안 서비스를 최대한 적용시키고 매장과 빠른 연결을 위해서는 SD-WAN을 쓰고 그 단말에는 서버에 대해서도 서버 백신, 랜섬웨어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을 써야 된다. 두 번째는 매장, 상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그 리테일 전용 장비를 써서 보안 기능을 최대한 올려서 쓰고 아까 PA400이라고 하셨나요? PA400 시리즈입니다. 이제 거기서 한 4가지 정도 모델이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에 대해서도 XDR 에이전트를 써서 랜섬웨어나 이런 멀웨어 감염에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앱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린 경우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저희 방화벽을 올릴 수도 있고요. 거기도 바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 퍼블릭 클라우드 형상과 워크로드를 제어할 수 있는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이미 유통기업에 쓰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이제 올려서 사용하시는 부분이고 재택근무나 또는 파트너들에 대해서 연결할 때 안전하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시 솔루션인 프리즈마 억세스를 연동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관제를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통합하고 확인한 다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엑스소아까지 고도화를 시키면 리테일에 대한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요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통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들마다 약간 특장점이 또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어떤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어
방화벽부터 해서 관제까지 다 설비하면 좋겠지만 또 부분적으로 또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네. 사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네. 이미 잘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는 네. 이제 보통 이제 보안 관제 업무 자동화하는 경우는 이런 건 이제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때는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타 벤더들의 보안 솔루션과도 연계하면서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리테일 유통기업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어떤 보안 관련된 사례들, 시나리오별로 설명해 주셨고, 네. 각 단별로, 각 부분별로 어떤 식으로 보안을 해야지 네, 전체적인 유통기업에 관련해서 보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잘 한번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제 생각에 이제 지금 이제 10월 말이고 내년에 대해서 사업 계획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실 그렇죠. 텐데 벌써 그런 시절이 됐죠. 네, 벌써 시작이 됐죠. 그래서 포인트별로 이제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네.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사님은 나중에 Q&A 시간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